아까 이제 허가 조금만 좀 보시고, 이제 두 개가 이제 매수 청구하고, 이제 그 다음에 선매, 여기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가 상당히 좀, 여기는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한번 여섯 번째, 아까 이제 매수 청구. 자, 요 매수 청구도 언제 꼭 이걸 바꿔놓습니다. 매수 청구. 사가라고 합니다. 저기 이제 나중에 뭐 임대차도, 그리고 지상권에서도 사가라. 그럼 이제 매수 청구 거기서 배울 겁니다. 민법에서 그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요 매수 청구는 불허가, 우리 토지 소유권자한테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불허가 처분.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은 요런 대상입니다. 자, 그럼 누가요? 토지 소유권자가,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그리고 꼭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허가 안 내준 시장, 그리고 군수, 그리고 구청장한테, 요 구청장한테 뭐 하라고요? 내 토지 사가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얼마 이내, 여기 기간이 있습니다. 얼마 이내? 자, 1월 이내에 허가를 안 내준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사가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 내 토지 사가. 네가 허가 안 내주면 네가 사가라. 라고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이제, 청구 대상도 받는데, 그럼 이제 가격, 무슨 가격으로 시장님이, 근데 이제 여기다 이제, 우리 시장님한테 버리장머리 사가라 해서 약 올리니까 무슨 가격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시세,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 가격도 아닙니다. 뭘로? 공시 가격. 아주 심하게 사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매수 청구 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놔둬야 됩니다. 이거 공시 가격입니다. 공시 가격. 그럼 현재 이제 시세가 1억인데 토지는 정말 아주 쌉니다. 막 공시 가격 보니까 막 2천, 3천 이러면 정말 시세가 1억인데 2천, 3천에 팔린다는 겁니다. 이 정도니까 아주 탈탈 털리니까 매수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도시락 쌓아야 됩니다. 도시락 쌓고 아주 말려야 됩니다. 절대 팔면 안 된다고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힌 금액, 이렇게 적힌 가격이, 거기도 신청서에다 또 적힌 가격을 낮게 또 써놨습니다. 이거 완전 바보짓입니다. 그럼 뭐 한다고요? 공시가격이 3천인데 1,000만 원으로, 아마 그런 바보는 없겠지만 여기다 한 10억을 써놔야 되는데, 만약에 1,000만 원 써놓으면 이제 무슨 가격을 쓴다고요? 그죠? 적힌 가격. 아주 그냥 환장합니다. 이래 털리고 저래 털리고 이거 완전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런 바보 정말 없을 겁니다. 자기 땅값도 모르는 거야. 막 시세 1억입니다. 공시가격 3천인데 쓴 금액, 자기가 신청서에 쓴 금액을 1,000만 원 써놨습니다. 완전 바보십니다. 이러면 1,000만 원에 사업을 안 사간다는 겁니다. 어디 버리장머리 없이 한테 시장님한테 사가라고 그랬니? 아주 내가 탈탈 털어서 갈 거요. 이러니까 절대로 시장님한테 맞짱 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사가 이러면서 약 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절대 안 될 거요. 너 딱 기다려고 그럽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가, 여기 이제 선매. 여기 이제 반대로, 여기 이제 토지 소유권자가, 네가 사가라. 그러니까 요거 바꿉니다. 토지 소유권자가 시장님한테 선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소리 하면 이거 말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선매는, 선매, 우선해서 매수하겠다. 누가? 시장님이 반대로 니네 꼼짝만 해서 오히려 토지 소유권자 말고 기다리라고 넣어봅니다. 시장님 반대로 역으로 요건 요렇게 갑니다. 근데 시장님이 니네 기다려. 토지 내놔 해서 선매, 먼저 정말 선빵을 날리는 게 바로 선매입니다. 여기는 완전 다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대상이 이제 공익사업용으로 아주 좋은 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니네 둘이 쓰기 정말 아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사업용으로 바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니네 쓰지 말고 차라리 우리 도로 만들자, 공원 만들자라고 해서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여기는 우선 해서 시장님 매수 청구를 먼저 하게 될 겁니다. 땅 내놔 요소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봤습니다. 이용을 목적대로 이용을 왜 안 하니? 라고 해서 이용을 안 하면 반대로 이제 이용 안 하니? 그럼 내가 사러 갈 테니까 너나 기다려 라고 뭐 집 짓는다 집을 안 지어 아니 농사를 안 지어 그러면 사러 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 주셔야 됩니다. 이제 딱 나눠봤을 때 요 매수 청구는 사가라, 토지 소유권자가 사가라. 요거는 아무래도 사건보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이런 용어도 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오래 아니죠. 공익사업용으로 좋은 땅이 나왔다. 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 쓰자. 이건 이제 오히려 공권적인, 이렇게 공권보호적인 이렇게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시장님 니네 땅 내놔, 얘기입니다. 여기는 토지 소유권자가 나는 그럼 저는 어쩌라고요? 내 토지 사가세요. 라고 하니까 토지 소유권자의 사건보호인데요. 여기는 오히려 시장님이 반대로 공권보호. 그런 목적이니까 완전 내용 좀 다릅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매는 꼭 소유권만 대상인지 이건 지상권 대상은 아예 아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자, 그럼 이제, 자, 선매, 여기도 이제, 아까 이제 여기도 6개월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시장, 그리고 군수, 그리고 구청장님은 꼭 돈이 없대. 이렇게, 이제 구청장님은 뭐를요? 자, 얼마 이내에 선매자, 살 사람입니다. 저기 토지공사 같은 사람, 선멸자를 지정해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토지소유권자 기다려가지고 못 부러지겠다 그럽니다. 통보해 줄 거라는 겁니다. 얼마 이내라고요? 이래 자꾸 2월이래? 아닙니다. 1월. 빨리 알려줘라. 1월 이내입니다. 1월 이내에 누가 저기 LH공사가 땅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바로 선빵을 알렸으니까 토지소유권자한테 알려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시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제 먼저 하나는 가격등을 이렇게 요 가격등을 통보합니다. 가격등을 알려준다. 통보를 할 건데 요건 이제 협의를 먼저 한다고 합니다. 선매 협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1억이면 어떻겠니? 라고 이제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얼마 이내일까요? 1월일까요? 15일일까요? 입니다. 완료 말고입니다. 얼마요? 요건 15일. 여기다 꼭 1월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15일. 바로 15일 이내에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거니까 기다려라고 LH공사가 알려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법에 나와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얼마 이내는 완전히 선매를 뭐하라고요? 선매를 완전히 완전히 이제 끝내라는 겁니다. 완료. 이렇게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얼마 이내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1개월, 여기도 1개월. 그죠? 1개월입니다. 자, 1개월 이내에. 자, 1개월 이내에. 오래 끌지 말아라. 1개월 이내에 뭐 하라고요? 완전 끝내라고. 그리고 그 중간에 1개월 이내에 끝내기 전에 10월 딱 중간 정도 이내에 가격등을 알려주라고. 가격등을 알려주라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선매를 하는데 협의가 안 돼요. 이렇게 협의가 만약에 안 되면 나 그렇게 절대로 그저 못 팔겠어 라고 이렇게 이제 가격등을 알려줬는데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허가를 내주든지 그리고 불허가를 내주든지 요 정도까지 아직 안 나왔는데 요건 뭐 시장님 지가 알아서 하겠죠. 여기는 불허가 처분 요 둘 중에서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꼭 8번째 이게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제재 요 제재까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꼭 마지막에는 꼭 제재를 물어봅니다. 먼저 첫 번째 허가를 아예 받지를 않았다. 받아도 거짓으로 허위로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허위로 바로 허가를 받았을 때 아주 욕할 거요. 두 번째 허가 받은 거 허가 취소입니다. 그래도 받기는 받았는데 무슨 부정한 방법을 이렇게 받거나 이렇게 취소. 그리고 아까 이제 처분이었습니다. 처분 팔라고 처분 명령 그리고 필요한 조치 이렇게 조치 명령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허가는 받았는데 팔려니까 안 팔어 그리고 명령 내리니까 그 조치 명령을 위반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징역벌금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허가 자체를 아예 안 발랐습니다. 얼마라고요? 여기도 얼마 2년 이하에 아까 외국인하고 다릅니다. 2년 이하에 뭐라고요? 징역 요것도 이상이라고 한번 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2년 뭐라고 이하 이상이면 죽습니다. 2년 뭐라고요? 이하 가장 많았을 때가 2년입니다. 이상은 아니다. 우리 법령에서 그걸 내봤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얼마라고요? 여기다 2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토지 가격. 근데 여기서 이제 토지 가격은 30%인데 30% 이하 너무 크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시세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기다 금액 좀 이따 써볼 건데, 여기도 이제, 요 가격은, 여기는 공시지가 30%가 워낙 크니까. 근데 아까 이제 이행강제금은 토지 가격, 그건 완전 시세. 10% 적으니까. 여기는 금액이 워낙 크니까 공시지가로 해야지 여기다가 시세 그러면 얘가 아주 죽습니다. 이러니까 너무 심하게는 안 할게. 30% 이하의 벌금을 얻어만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허가를 받은 걸 취소, 그리고 처분명령 같은 거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조치명령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1학년 일반, 그죠? 1년 이하 징역이나 우도 1학년 일반 있었는데 11개나 있었는데 유사사무소. 거기와 똑같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거의 반에 가깝죠. 1학년 일반이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선멸 가격 가입하려면 이것도 중요한 게 있었는데, 먼저 선멸도 가격은 뭐냐겠다. 가격 이제 많이 어렵습니다. 시세인가 아니면 감정 가격인가 아니면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근데 이놈 가격이 다 다릅니다. 매수 청구 버르장머리 없다고 공시지가인데 얘는 또 공시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감정. 이건 감정 가격입니다. 감정 가격이면 시세에 거의 근접해요. 그러면 감정 가격이면 팔만하다, 안 팔만하다, 팔만하다, 괜찮다는 겁니다. 서로 감정을 해요. 그러면 요 감정 가격은 요건 이제 시험 문제 가만있는데 거의 시세에, 이렇게 시세에 근접해서
감정평가를 해줘요. 나중에 감정평가 잘못하면 막 여기 이재기하고 난리를 쳐버리니까. 그리고 자꾸 이제 감정평가 가격 요거 잘못 평가하게 되면 나중에 감정평가 법인한테 안 맡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꾸 분쟁이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 감정 가격은 꼭 우리 부동산에 가고 그거 얼마로 팔려요? 먼저 물어보고 이제 거기다가 금액을 맞춥니다. 그래서 경매도 꼭 그런데 감정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시세에 근접한다는 겁니다. 요건 팔아도 괜찮아. 요건 팔아도 괜찮은데 매수 청구는 버리장머리를 사가라 그러면 탈탈 털려갖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한번 정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을 안 하니까 감정이 쌓였다. 너 딱 기다려. 정말 감정 쌓여갖고 그 감정 가격으로 사온다는 겁니다. 이러면 정리가 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정말 다 다르죠. 또 여기 오니까 공시지가, 그리고 저기도 공시지가,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감정 가격, 그리고 아까 이제 이행강제금, 여기 시세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여기 이제 강제금은 요거는 이제 토지 가격. 자, 이러면 가격. 어느 문제지 잘 만들어놨는데 저기 이제 가격들이 모두 다르니까 다음 중에서 저기 매수 청구는 무슨 금액이고 선매는 무슨 금액이고 벌금은 무슨 금액이고 이제 벌금은 안 낸 것 같은데, 그리고 이행강제금 요거 딱 그잖아. 토지 요건 가해예요. 토지 가해. 얘는 정말 완전 토지 시세예요. 라고 해서, 왜냐면 10%밖에 안 되니까 요놈은 좀 높게 때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요놈은 30% 죽는다. 그러니까 시세로 때릴 수는 없고 토지 가격이라고 해도 공시지가, 공시가격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좀 나죠 라고 주의를 보내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우리 신문 쪽에서는 한 6, 7개, 요거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확인 설명, 거기도 기본에 뭐 세부에 뭐 요 정도면 충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개계약은 요즘 아예 정말 우리 시험 문제가 중개계약은 안 나오다시피 할 정도로 아주 간단한데요. 근데 하나는 꼭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5페이지의 세 번째. 요 세 번째 중개계약, 요 정도는 옳은 거. 근데 요즘은 여기는 아예 한 문제도 아예 안 낼 정도로 경영은 아예 안 내고요. 그냥 간단하게 아마 오류도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3번만, 너무 섭섭하니까 한번 3번만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이 옳은 거. 예전에 이런 형태로 내긴 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너무 쉽다고 안 내나 봐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 자, 앞쪽에서 봤으니까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이런 문장도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없다가 맞을까요? 있다가 맞을까요? 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업이 손 하나 까딱을 안 해. 뭐 상황을 들어봐도 저것이 언제 계약서 쓸지 아주 기다리다가 지쳐서 나 죽겠네. 그러면 가서 대문 앞에 방 있으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50%만 줘버려. 그리고 쓴 병만 줘버려. 자, 아예 쓴 병이 없으면 한 푼도 못 받을 겁니다. 가서 찾으라는 겁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다른 아니면 소개한 그 사람하고만 유략금이니까 계약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문장 나오면 어렵습니다. 저것도 유사하게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대요. 계약 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있어. 그죠? 개업이 안 찾아주면 네가 가서 찾아버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2번 좀 어렵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던 개업공인주사는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에 바로 공법상 이용장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을, 근데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공개한다 안 한다? 한다. 왜 공개를 안 하냐입니다. 오히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등록주소 받을 수 있어. 공개해야 됩니다. 2번 너무 엉뚱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문장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하여,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소속이 접수를 하여 그 다음에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 2번 시행규칙.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는 소속하고 함께 서명 날인 할까요? 안 할까요? 저걸 자꾸 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은 개업만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어 라고 개업만 서명 및 날인하는,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지 다른 사람 회수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소속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손님 데리고 나갔을 때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입니다. 이거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중개를 접수하여, 그 다음에 중개계약서에는 별지 서식의 중개계약서는 개업하고, 여기입니다. 소속 공인주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요건 좀 아직 안 내봤는데 꼭 출제 1순위로 누구든지 보고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는 있어. 거래계약서는 있어. 거기 중간에 업무 수행하니까, 그리고 소속이 거의 대부분 업무를 수행하니까 같이 이름 써라 라고 하는데, 전속중개계약은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속이 있을 수가 없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이법 시행규칙. 자, 그리고 요 소식입니다. 이거 다 기출문제 나왔던 질문 같네. 중개계약서의 기재란에는 권리 이전령과 우리 위에, 아래 봤었잖아요.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죠? 정확하죠? 위에만 쓰든지, 아래만 쓰든지, 또 아래는 저기 취득용 뭘 그렇게 바라는지 죄다 희망. 물건도 희망, 가격도 희망, 지역도 희망, 조건도 희망 하면서 4개 박스 봤을 겁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재 보실까요? 꼭 정말 저렇게 얘기해 본 적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가 등록 취소니 거기 3명 결정, 642기 옆집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꼭 이렇게 제재,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그리고 전속중개계 체결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전속중개계약서 가지고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그죠? 업무정지만 내려줄 수 있다. 그리고 별보다 안 커. 3개월로 적정해. 라고 해서 거긴 3명 결정. 그 결격사 있는 고용인은 별표 6개월로 때렸는데 그 아래에 전속중개계약은 업무정지, 등록 취소 아니라는 겁니다. 공개하지 않았을 때, 공개. 욕심 보다가 공개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비공개 요청에 불응했을 때가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X, 정말 3번 같은 거 별표 3개값 꼭 주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만 좀 보시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볼만한 것도 아예 없고. 자, 그럼 이제 318페이지로 와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도 조금 이제 문제가 좀 다양하게 더 있는데, 그 분묘기지권 같은 것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여기도 꼭 정리를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318페이지 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318페이지가 이제 분묘기지권. 자, 먼저 분묘. 먼저 첫 번째로 볼 게 이제 분묘기지권. 묘지 문제가 분묘기지권. 여기는 보통 판례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요 3가지. 오히려 가끔씩은 분묘기지권 민법에서도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2차만 하신 분은 아예 민법을 아예 이제 떠들어도 안 보니까 한 문제 틀려주세요 하면서 약 올리면서도 바로 아예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기 틀리라고 한 문제 자꾸 낸다는 겁니다. 분묘기지권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점유로 바로 이제 성립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몇 년 점유해야 된다고요? 먼저 20년 평원하고 공연해야 돼요. 괜히 또 민법 배웠다고 선임 무과실 따지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평원하면서 뭐 공연, 제일 아주 쉽게 성립할 수 있는 거 아무 소리 없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내놓고, 그러니까 평장 같은 거 안 된다. 요 소리가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평원 공연성은 인정돼야 된다. 그리고 몇 년 전멸하고요? 20년. 20년 동안 아무런,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자가 20년 이상인데 점유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죠? 이전하라 이런 소리도 없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저기도 이제 공연 다 한다는 겁니다. 내놨으니까. 이렇게 점유하게 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지료가 있다 없다? 지료, 그죠? 20년 동안 주무셨잖아요. 지료 있다 없다? 없다. 요거 땅값이 없다는 겁니다. 아예 20년 후에도 지료 없습니다. 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합의를 받았다 그럽니다. 합의. 자, 그럼 이제 토지 소유권자하고 합의를 받았습니다. 아예. 근데 여기 이제 합의는 지료가, 또 20년 따로 가지 않습니다. 지료가 뭐 하더라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나 친하면 뭐 우리 사이 뭐 지료야. 그냥 합의를 봐갖고 내 땅에다가 몇 써. 라고 해서 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럼 그 상태가 계속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물건이다 보니까, 그러면 처음에 합의가 지료가 없었다. 그럼 매매가 돼도 경매로 취득해도 다 지료가 계속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료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료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료 있어. 라고 해서 지료 받거나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합의는 그입니다. 근데 자, 세 번째, 매도인의 묘. 자, 여기 이제 우리 판례가 나오면서 매도인의 묘는 정말 아주 이제 경매 같은 물건에서도 묘지가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게 여기 생겼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바로 갑이 매도인인데, 이 갑이 이제 매도인이 자기 땅 위에다가 여기 남의 땅인데 자기 땅 위에다가 누가요? 갑이 아버님을 이렇게 묘셔놨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이제 병나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을 묘셔놨습니다. 근데 땅을 팔았다는 겁니다. 아니면 경매로 나갔거나 이렇게 경매, 그리고 매매입니다. 경매나 매매 등으로 뭐가 됐다고요? 처분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처분이 되면은 누가요? 여기에 이제 정이 토지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럼 이제 네 땅 아니네. 처음엔 네 땅이었는데 네 땅 아니네. 그럼 남의 땅 됐네. 그러면 여기 지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판례가 없었다가 2015년도에 판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뭐해라? 그러니까 소송 가본 사람 아주 정말 잘해본 사람입니다. 여기 지료는 지료 얘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야. 여긴 지료 없다고 명백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지료 얘기가 없으니까 소송 가보니까 판사님 뭐라 했다고? 땅값 주라고. 그죠? 이제 남의 땅이 됐으면 뭐 하라고요? 땅값을 주고 쓰라고. 처음에 뭐 네 땅이었으니까 지료 없겠지만 이제 남의 땅 됐잖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지료 줘라. 자, 지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료가 이제 감정가 요것까지 안 물어볼 건데 우리 판례가 합의인데 감정가 5%라. 감정가 시세입니다. 5% 낙찰 금액이 아닙니다. 7%의 지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 때도 이거 설명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하거나 그러니까 경매가 좋다는 겁니다. 경매로. 근데 만약에 토지를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종전에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했던 사람한테 땅값 내놔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투자 대상이 됐었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한 1억이 뭐 벌써 1년에 5배, 1년분이지만 5배. 그리고 얼마? 여기는 7%.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감정가니까 시세가, 감정가 나와 있어요. 시세가 됩니다. 그러면 시세가 1억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묘지가 있는 땅을 누가 낙찰을 받을 때 낙찰을 얼마 받을까요? 이거 2천원도 안 받습니다. 정말 낙찰이야. 근데 낙찰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한 2천에다가 그럼 2천만 원 투자해서 감정가 5%면 바로 여기는 5배 7배 500이나 700만 원이 가만히 들어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은행에다가 2천만 원 한번 맡겨놓으세요. 1년 되면 이거 한 뭐 20만 원 되려나? 이 정도로 아주 속 터져서 죽어버릴 건데 여기는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매도인한테 나중에 이제 도저히 그저 괴롭고 그러면 네가 사가. 그러면 내가 2천을 샀는데 한 5천만 원만 줄래? 그러면 아주 환장할 겁니다. 왜요? 감정가가 1억이니까. 얘도 5천만 원 벌고 나도 좀 벌고 해가지고 여기는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봐줄 필요는 없을 거고요. 한 7천 정도에서 8천 정도면 어쩌니 해서 우리도 5천 정도 챙겨 먹어야죠 라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좋은 바로 낙찰 대상이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인의 묘는 뭐가 있다고요? 지료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완전히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지료가 아예 없다. 주무신 때까지 이렇게 가혹하다. 계속 주무시더니 나중에 일어나지 말라고 지료 없습니다. 여기는 지료가 아예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합의는 지료 합의를 했으면 있고 지료 합의가 없었으면 없고 이런 식으로 아예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분묘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인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자, 먼저 첫 번째 공지가 인정돼요 안 돼요? 공지 인정? 된다.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묘기지권이 성립했다는 겁니다. 분묘기지권.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이 성립했을 때, 근데 성립했다가 일부가 이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성립 안 된 게 아니라 성립됐던 거 20년 갔었다는 겁니다. 일부가 그 옆으로 이장하는 것은 인정이 된대 안 된대요?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일시적인 요번 막 이렇게 막 태풍처럼 일시적인 멸실이 있으면 묘가 홍수 같은 거에 아예 떠나려 내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잠시 멸실되어 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시 살려놨다는 겁니다. 그럼 유지가 된다 안 된다? 유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가서 복구를 빨리 시키라는 겁니다. 빨리 시키면 아주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있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그 분묘지권이 계속 유지된다. 이런 식으로 판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묘가 있는데 충분한 이장 비용을 주겠다라고 해도 이장 안 하는 것은 권리남용 이단이다? 아니다. 이 정도로 아주 강하게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요건 이제 인정되는 거였고, 인정되는 거다. 그다 여기 인정되는 건데, 만약에 혹시 이제 인정 안 될지 모르는데, 먼저 첫 번째 인정, 먼저 첫 번째 평장, 그리고 암장은, 평장이나 암장 같은 것은 인정될 거 아닙니까? 묘지가 평평하다는 겁니다. 조금 묘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50cm 이하를 평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장, 묘지를 숨겨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년 되면 이제 봉우리가 올라올 겁니다. 알아서 올라올 건데 이건 된다 비겁한 거 안 된다 그럽니다. 요거는 분묘기지권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돼. 분묘기지권 안 된다 그럽니다. 인정 없어 그럽니다. 나중에 싸들고 나가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면은 뻔한데 가면도 가끔씩 나오고요. 묘지를 가짜로 써놨다는 겁니다. 시신이 없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뻔할 소리고요. 세 번째 무덤주랄게 사성을 둔덕을 치는 겁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묘지가 있으면 뒤에다가 둔덕을 좀 두툼하게 이렇게 쳐놨잖아요. 아주 두툼하게 모양도 이렇게 이쁘게 내놓고. 그래서 이렇게 사성을 조성하는 거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만약에 사성 인조 좀 아주 남한산성을 쌓아놓습니다.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러면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겁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죠? 20년 동안 주무셨다고 여기다가 아주 두툼하게, 이거 아주 인정 안 해주면 아주 난리를 쳐버릴 거랍니다. 그죠? 안 돼. 정말 사성은 사치다. 분묘부지고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봉제사의 권리는, 이건 임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봉제사의 권리는 바로 누구에게 인정될까요? 종손에게 인정될까요? 아니면 종중에게라도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연고자. 자, 이런 식으로 막 문장 만들어 볼 건데 누구한테 인정된다고요? 오로지 종손에게. 종중이나 연고자한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봉제사 권리는 원래 그런데요. 근데 만약에 종손이 관리를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요건 임시험 문제 나왔고요. 근데 종손이 관리를 안 해. 종손이 관리를 안 하니까 누가요? 종종이 만약에 관리를 해왔다는 겁니다. 종중이 관리를 해왔을 때 그래도 종손이냐고. 그때는 누구라고요? 그때는 종중. 자, 안 그러면 그냥 판사님 쳐들어갈 겁니다. 급할 때 내놓은 판사 나오라고 해갖고 옷을 벗겨버립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그때 이제 종중. 요거는 종중이지. 그래도 여기다가 종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거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 줄 보실게. 장사 등에, 요건 분명 나오고요. 장사 두 개 분명 나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면적을 꼭 주셔야 됩니다. 면적. 면적. 첫 번째, 점유 면적. 이렇게 점유 면적하고, 그 다음 이제 점유 면적과, 두 번째, 설치 면적. 요 설치 면적을 꼭 주셔야 됩니다. 면적. 정말 아주 시험 문제 매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먼저, 자, 첫 번째, 개인 묘지는, 자,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개인 묘지. 하나씩 설치하는 개인 묘지는 점유 면적 얼마일까요? 여기다 20이라고 내본 적이 있는 것 같고, 또 60이라고 내본 적이 있는 것 같고, 아주 난리 주셨습니다. 20 그런 거 없다. 60도 없다. 얼마라고요? 30. 또 10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0은 아직 안 내봤습니다.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어차피 묘지가 한 개니까. 그리고 설치는 전체적인 면적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한 개고, 요건 전체인데 뭐 하나나 전체나 얼마래요? 그냥 30이에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 똑같은 소리가 이하. 요거 같은 소리입니다. 이하라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하니까. 이하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제곱미터 들어갑니다. 딱 10평 정도 안 나올 건데,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집단으로 들어갑니다. 가족 묘지 다 내봤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종중이나, 그리고 문중. 규모가 점점 더 커져요. 문중 묘지. 그다음 네 번째, 불특정 다수, 아예 그냥, 기미박최, 묻질 않고 법인 묘지. 여기는 우리 김씨들, 정씨들, 이런 식입니다. 바로 문중 묘지. 자, 면적. 자, 먼저 첫 번째, 하나씩 점유 면적 얼마예요? 여기다가 100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하나씩, 그죠? 10입니다. 10제곱미터. 30하고 안 된답니다.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여기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10까지는 괜찮은데 초과하면 징역벌금 때린다는 겁니다. 아주 절대 안 될 거예요. 어째 여기는 한 번도 징역벌금 안 내봤는데 거기도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종중, 문중도 얼마라고요? 하다 2개 이상이면 10제곱미터 넘어가지 말아. 여기도 10제곱미터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면 개인묘지 한 개만 30제곱미터 넘어가지 말아라. 여기 똑같아요. 여기입니다. 근데 이제 설치면적 볼까요? 설치면적. 여기서 이제 설치면적 얼마라고? 가족묘지. 그럼 10을 이렇게 쭉 모아서 가족묘지 얼마라고요? 요즘 이렇게 가족묘지를 가족도 모아서 묘지 많이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럼 거기 몇 자리라고 하면 면적을 정확하게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 징역벌금 얻어맞습니다. 얼마래요? 100. 여기는 100입니다. 100제곱미터. 이건 실무 때도 많이 중요합니다. 100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하. 어차피 고소리나 같다. 근데 종종 김씨들, 박씨들 우리 가족보다 규모가 커졌어요. 10배 커졌어요. 얼마래요? 1000. 아직 여기는 안 바꿔봤습니다. 괜히 또 여기다가 1000, 여기다가 100 그러면 안 되고, 여기다 무슨 만은 없습니다. 여기는 얼마다? 1000제곱미터 이하로 묘지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커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1000 넘어가자마자 징역벌금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원의 벌금 얻어맞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는 얼마라고? 여기는 아주 독특한데 10만.
10만 제곱미터 뭐라고 이하가 아닙니다. 10만 제곱미터 뭐라고요? 조금 해보다 안 되면 여기는 넘어가야 됩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하가 아니라 넘어가야 될 정도로 여기는 아주 커야 된다고 합니다. 이상이 안 이상해 주하셔야 됩니다. 다른 놈들은 아예 그죠 넘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이상. 여기는 만이 아닙니다. 10만입니다. 10만. 이래서 불특정 다수 주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매장인데 요즘은 또 하필이면 또 자연장지 아주 속세게 여기입니다. 여기는 자연장지 그러면 우리 저기 자연에다가 묘 같은 거 안 하고 땅 밑이나 그냥 그 나무 밑이나 이런 데다가 묘를 쓰는 게 바로 자연장지, 수목장 보통 얘기만 하죠. 나무 밑에다가 라고 해서 나무들 잘 자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연장지, 요 자연장지는 얼마일까요? 자, 먼저 개인하고 가족 요 두 개가 얼마다 둘인데 여기는 100. 근데 하필이면 100이 또 안 들어가요.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그러면 혼자 그죠 개인 묘지 한 사람 자연장지인데 여기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은 안 들어가는데 1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얼마라고? 여기도 이제 100. 근데 어려 시험 문제는 여기서 이제 종종이 나왔었는데 여기는 미만, 여기는 사후에. 자, 우리 절차가 여기는 그냥 허가인데 요 가족묘지부터는 허가인데 얘는 신고고 허가를 받는데 사전에 허가 안 받으면 2년에 2천만 원, 2년에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얻어맞습니다. 저지는 안 물어봤고요. 여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고입니다. 신고 제재액입니다. 근데 여기는 사후에 신고만 해주라는 겁니다. 사후에. 다 설치해 놓고 나서 30일 이내 저기 시장님한테 바로 설치했다고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주 편해요. 조셔야 됩니다. 이제 종종 문종은 여기는 이제 더블로 켜집니다. 더블로. 아주 얘가 겹경사입니다. 여기는 2000제곱미터입니다. 2000제곱미터 여기는 이하로.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다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는데 종종 문종의 자연장지는 매장 그냥 묘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자연장지는 여기다가 허가받는다. 왜 틀렸느냐 이렇게 내봤었다는 겁니다. 아주 드럽게 치사해. 여기는 사전. 그리고 시험 문제 한 번도 거의 안 내봤는데 그렇게 딱 냈었다는 겁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이거 사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 그러니까 허가 안 받아도 괜찮아. 요거도 먹고 교도소 갈 건데 그냥 신고만 해주면 되고요. 사전. 먼저 설치하겠다고 사전에 신고만 좀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이제 반토막입니다. 5만 제곱미터입니다. 5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그러니까 요놈만 겹경사입니다. 아주 면적은 더블로 커지고 절차는 허가 아니고 신고고입니다. 교도소 갈 일도 없고입니다. 여기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근데 여기는 규모가 너무 크니까 허가나 받아라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거리 제한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좀 좋긴 할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면 되고 이렇게 점유, 면적 그리고 아까 보셨던 절차 이런 것들만 정리해 놓으시면 여기는 편하게 이제 여기도 시험 문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재는 안 물어보니까 제재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막 2학년 2반 그 다음에 1학년 1반 300만 원이야. 여기는 이제 과태료도 있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막 1년에 2번씩이나 500짜리가 있습니다. 거기 한 번도 안 내봤는데 딱 요 면적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이제 보고 나서 이제 한번 우리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여기도 어떻게 나오겠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1번 같은 건 좀 괜찮아 보입니다. 자, 318페이지 딱 2개 정도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번, 5번 괜찮습니다. 자, 먼저 분묘와 관련된 설명인데 여기도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꼭 이런 거 하나 낼 거다.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요놈도 아마 기출문제 같은데 1번 보시면 가족묘지 한기 그리고 시설물의 총면적 근데 총면적은 합장을 내봤습니다. 합장이 20제곱미터 10 합쳐갖고 조금만 더 줄여라 그럽니다. 20제곱미터 그죠? 15가 여기 맞습니다. 20이 아니라 15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합장도 시험 문제 저렇게 한번 내본 적이 있었다. 1번은 15입니다. 15 꼭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최종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 지금 30년 그리고 한 번에 안에서 30년 이렇게 연장. 그 다음에 종료했을 때 그 분명히 연고자는 설치기간 말도 근데 2년 이내 2년 아니죠.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에. 그러면 연장 못했으면 30에서 31년 연장했으면 60에서 61년 사이에 시설물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 그 시설물이 묘지가 될 거고, 그거 흔적도 없이 없애라, 철거. 안 하면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데요.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일까요? 요건 너무 간단하죠. 평장의 경우에는,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데는 분묘지권 인정된대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입니다. 평장 인정 안 해줘. 암장도 비급해서 인정 안 해줘. 입니다. 그리고 4번, 요거 정말 주의할 게, 단순히 토지 소유권자의 설치 승낙 아까 합의 두 번째, 승낙을 받아서, 요 문장 엄청 어려웠다는 겁니다. 기출문제 한번 나왔는데, 받아서, 분묘를 설치했을 때는, 분묘 설치자는 사용대차에, 아주 문장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습니다.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냐, 먼저 합의. 분묘기지권입니다. 승낙을 받았다. 아까 두 번째 봤잖아요. 승낙을 받았다. 근데 무슨 사용대차래? 사용대차는 채권.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는 것처럼 만약에 주인이 팔리면 사용대차는 깨뜨려진다는 겁니다. 이건 뭔 소리요? 그리고 그냥 무상으로 쓰니까 사용대차 아니요. 합의하기 나름이라고 씁니다. 지료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뭔 사용대차요? 저거 아주 엉뚱한 문장입니다. 사용대차 말고 승낙을 받았다. 분묘기지권, 물권을 취득합니다. 승낙받으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이런 문장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문제 중에 제일 잘 만들어 놓은 문장이 4번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보실까요? 자, 토지 소유권자 승낙 없이 타인 토지에다가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 소유권자에 대해서 승낙이 없었대요. 그리고 시효 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승낙이 없었는데 평원도 다 깼는데 권리를 그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 없다. 그죠? 맞잖아요. 저기 승낙 없이,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승낙 없이 설치를 했던 거니까 권리 주장은 안 된다. 평온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승낙은 안 받았지만 아무 소리 없었다. 그런 문장도 아니니까 5번은 맞아요. 권리를 주장하지는 못해요. 라고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 아래쪽에 이제 27회 때 기출문제 나왔죠. 이런 것도 아주 잘 만들어놨고, 묘지하고 막 섞어서 내봤는데, 여기도 자,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자, 이건 너무 기본이죠. 토지의 소재지, 지목. 근데 여기에 지형, 그리고 경계. 정말 무장 치사한 게, 지목까지는 맞아. 근데 지형이 그려놓은 경계가 손으로 그려놨을 건데, 토지대장 한번 떼보자는 겁니다. 지형하고 경계. 지형하고 경계가 토지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형, 경계는 손으로, 지적도. 그건 뻔히 아는데도 문장에서 넘어가십니다. 기업번 X, 지금 옳은 거 골라보래요. 기업번 틀렸어, 입니다. 1번, 3번, 4번, 세 놈은 틀렸어. 2번하고 5번이 답이요. 주시됩니다. 근데 니은번은 볼 거 없네. 자, 5번도 2번도 맞고, 분묘기지권은 정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황당했을 건데,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세워라 내워라 20년 가면 성립하고, 합의로 성립하고, 그리고 성립하다 보니까 법률 규정이나 관습법으로 성립하니까 등기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가 맞아요. 떠들어봐. 을구에 안 나와. 갑구에도 안 나와. 그다음 디귿번에 지적대상의 경계와, 이런 건 정말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아니면 지적도 경계상으로 한다. 뭐가 맞을까요? 여기는 지적도입니다. 무슨 기술적인 착오가 있었다. 그럼 모를까? 여기는 바로, 여기 실제 경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적도상의 경계, 그려놓은 대로 경계 주하십니다. 국가가 측량해서 그려놨잖아. 그래도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법에서 배웠잖아.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볼까요?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그 다음에 등기상의 면적과, 면적이 포인트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면적, 그럼 등기상의 면적은 100, 건축물 대장에는 200 이렇게 다르면 건축물 대장. 근데 면적이 사실관계니까 뭐냐고. 건축물 대장 맞죠? 여기다 등기부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뭐요? 건축물 대장 맞아. 우리가 우선순위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니은번하고 니을번, 디귿번은 틀렸고 입니다. 저 디귿번이 애매했는데 2번이 맞아. 라고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자, 그 농지법은 너무 저건 쉽고요. 정말 이제 부부가 각각이래, 각각 뭔 소리요? 그러니까 농지법 저런 문제 꼭 낸다는 겁니다. 부부 각각 말고 합쳐서, 각각은 절대 안 되게 됩니다. 둘이 합쳐갖고도 천도 안 되게 됩니다. 주말 체험 용농, 저것들이 그냥 고기만 구워 먹고 먹어보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니까 아주 죽여버리고 싶다고 했을 겁니다. 천도 안 된다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8번째 볼까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요거 이제 27회 때 문제인데 아주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틀린 것은 뭐래요? 먼저 첫 번째 면적 볼까요? 개인 묘지는 2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얼마래요? 30.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그 아래 뭐 쭉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도 설치기간 2년 이내에 이런 것들은 아주 쉬워.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나머지 이제 9번도 또 농지법입니다. 저거 막 3개월인데 6개월. 저런 것들 기출문제 쭉 나왔었고요. 그리고 쭉 오다가 이제 321페이지에 10번, 근데 5번. 근데 몇 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이농, 그동안 이제 고생했으니까 얼마까지는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농사 안 지어도. 근데 몇 년간이래요? 저것도 기출문제였다는 겁니다. 9번하고 10번 나란히 기출문제 같은데, 먼저 5번은 몇 년이라고요? 5년 말고 8년이 맞습니다. 8년. 이건 어디서 나와요? 농지법. 걔는 또 저한테 왜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농지법에 나와요. 입니다. 이런 것들은 농지법 문제에서 꼭 한 문제가 법령에서 나와. 근데 꼭 숫자가 틀려갖고 맨날 숫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리고 또 뒤에도 뭐 11번, 12번 이런 것들 아주 간단하니까 그리고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325페이지 하나만, 저 13번. 요거 아주 괜찮아 보니까 요거 하나만 보고 뒤에는 그냥 안 봐도 될 정도로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개업공인주사가 농지를 매수하는 우리 중개인인데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꼭 이런 식으로 농지법 같은 거 묶어다가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옳은 것은 뭐래요? 1번 보실까요? 농지에도 전세권, 저기 민법 등에서 나올 건데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소작쟁이. 저기 뭐 전근대적인 사회도 아니고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안 된다고요. 뭐 지주하고 그다음에 경작하는 사람, 신분관계 막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설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X 설정할 수 없다. 민법서도 자주 나와요. 2번은 협의는 누구하고 누가 한대요? 협의를 개인이 안 들어갑니다. 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다. 아니면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협의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의논하는 거니까 개인이 안 들어가요. 국가가 농사 못 짓니? 농사 지어. 의심 안 해. 그러니까 농지증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정말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주위에 협의가 국가와 국가 사이여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 시에 낙찰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뭔 소리 한대요? 매수 신청 시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함께 제출을 해야 된다.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매각 결정기일. 매각길 때 말고 7일 정도 후에 매각 결정길이 열릴 건데 4일 만에 발급되니까 그때 불이 나게 가가지고 그리고 법무사한테 주면은 5만 원 주면 해줘요. 여기입니다. 그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내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매각 결정길. 그 시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주 시험 문제 나와요. 앞으로 농지 중개할 건데 그거 모르면 되겠니? 그럴 겁니다. 매수 신청지 말이 안 되고 매각 결정기일까지 내면 돼요. 안 내면 못 수당하니까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 20km 교통도 발달했는데 저거 있다 없다? 없다. 통작거리 없다. 그죠? 네 번째 엉뚱한 소리고. 그리고 5번 보실까요? 이것도 아마 23회 때인가 기출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시킨 요건 이다 아니다. 요건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가 맞습니다. 그때 아마 이제 기출문제가 이다라고 한번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효력 발생 요건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나중에 등기할 때 필요한 거지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냐고. 그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런 것들만 있으면 성립해. 민법 배웠잖아. 그리고 문제 없으면 효력 발생하잖아요. 마시간 거 아니고 이런 것들은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저놈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꼭 주의를 하시고 계십니다. 다음 14번 거기 좀 아까 설명드려도 여기 나왔네요. 얘도 기출문제 같은데 분명 틀린 건데 1번 저거 저렇게 냈었다는 겁니다. 먼저 문중 자연장지는 아까 문중 종종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는 그냥 여기다 문중 묘지는 그럼 맞았습니다. 근데 자연장지 수목장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가 아니라 뭐죠? 신고. 그리고 또 사전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사후 신고는 개인하고 가족이고 저것도 또 내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거로는 한 번도 안 내봤어 라고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 그리고 뒤에 뭐 15번하고 16번은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막 민법하고 막 섞어져 있는 거 같고 그 다음 이제 뒤쪽에서 하나만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위에서 이제 328페이지 여기 오시면은 좀 괜찮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17번.
요 17번 한번 잘 보실까요? 요놈 조금 까탈스러울 건데 요거 한번 잘 보실까요? 자, 먼저 중개 이러니까 설명한 내용인데 틀린 것으로만 짝 져진 것은 뭘까요? 묘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딱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먼저 기업과 면적 맞는지 봐야 되겠네요. 공설, 가조, 종중, 문중 꼭 2개 이상이다. 그리고 항기, 그리고 분묘에 상석이나 비석을 다 포함합니다. 그 설치 구역은 바로 10제곱미터 가족묘지 여기에 종중 문중 10제곱미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로, 저 합장의 경우에도 저렇게 시험 문제 20이라고 한번 속에서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15 맞습니다. 1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첫 번째 기본은 맞았습니다. 기본 들어간 놈 다 틀렸어. 2번 틀렸어. 5번 틀렸어. 아직은 모르면 나도 보고 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님 볼까요? 경매의 경우에 우리 매수인 유치권자한테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하여야 당연하겠죠. 유치권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그거 떠안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그죠? 맞죠? 아주 영의는 정확합니다. 하여튼 유치권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돼. 매수인이 부담해야 돼. 그리고 면적 만들지 볼까요?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그럼 이제 지급번도 틀린 걸 고려해요. 틀린 거. 그럼 이제 뭐 1번이나 4번 같은 거 틀렸어.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보실까요?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 기간은 15년. 지금 15년이 얼마라고요? 30년. 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예전은 30년, 15년이었다가 지금은 30년입니다. 1번. 아직은 저거 바꿔놓고 시험 문제 안 내봤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미음번. 전통 사찰의 주지가 사찰에 부속하는 부동산에, 그 다음에 대이어, 그리고 양도 등을 할 경우에는 소속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만 받으면 된다. 아닙니다. 이건 국가 동의까지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래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이제 미음번. 요 정도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미 답은 나왔다. 그죠? 기억, 니은, 디귿은 다 틀렸으니까. 입니다. 그래서 3번이 바로 정답. 꼭 주셔야 됩니다. 그 아래는 이제 우리 금방 봤었던 그 팔린 내용이니까 좀 쉽고,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시니까 이제 확인 설명. 자, 다음 시간에 이제 확인 설명 이제 거기서 보고 주택임대차나 그 다음에 저 뒤쪽은 좀 간단하게 볼 건데 바로 이제 한번 마무리 한번 또 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331페이지 거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